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김은지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이름까지 굳이 밝히며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이 흔한 이름 때문에 아주 굉장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이름 덕분에 제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빠져나오기도 했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좀 큰 아이였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기보다 한국을 벗어나 뭔가 큰 무대를 휘젓고 다니고 싶었거든요. 당시 어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고 언젠가는 꼭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리라 하며 유독 영어 공부를 좋아하고 많이 하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TV에서 본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동경심정도 있는 줄 알고 마냥 귀여워만 하셨어요. 허나 고등학생이 되고도 미국에 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인 걸 아시고는 영어를 좋아하는 제게 필요한 지원을 더욱 해주려 하셨어요. 저희 집이 엄청 부유하고 넉넉해서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 분위기를 심하게 타는 자영업자셨죠. 제가 아주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 아빠가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써주고 모든 재산을 날린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후 엄마가 가장 좋아하고 잘했던 취미인 요리를 생업수단으로 바꾸면서 두 분이서 식당을 시작하게 되신 것이고요.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흔한 한식당이었고 부모님 또한 예전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죠. 사실 어릴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었으나 집안 형편을 안 저는 제 힘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4년 내내 장학금을 타서 부모님께 학비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이런 생활을 병행하고 휴학 없이 대학을 졸업하니 제 수중에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오랜 염원이었던 미국행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야,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엄마와 아빠가 건넨 봉투에는 빳빳한 새돈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왜 이렇게 많아? 많기는 엄마 아빠가 고작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해. 고작이라니 딱 봐도 1,000만 원은 되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을 줘? 맞아, 1,000만 원이야. 그동안 네가 장학금을 타서 대학 학비도 안 들었고 용돈도 네 스스로 마련해 썼던 걸 생각하면 정말 더 많이 보태줘야 맞겠지만 요즘 장사가 또 조금 어려워서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 미안해, 하나야. 이거 안 줘도 돼. 내가 모은 돈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일도 할 거야. 진짜 내 걱정 안 해도 돼. 부모 마음은 그게 또 아니야. 더 못 줘서 미안할 뿐이지. 이거 보태서 우선 당분간 생활하고 가서 더 필요하면 말해. 그때는 빚을 져서라도 돈을 보내줄게. 진짜 안 그래도 돼.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미국에 가고 싶다였는데 여행으로도 한번 못 보내주고 고작 영어학원 등록해준 것이 다였잖아. 지금까지 미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여전한 걸 보니까 내 딸이지만 대단해. 그냥 엄마랑 아빠는 더 많이, 더 일찍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뿐이야. 부모님은 힘드신 와중에도 제게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건네주셨고 제가 가진 돈까지 합쳐 3,0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졸업과 동시에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갔어요. 24살의 김은지가 드디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저는 원래 보스턴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우선은 한국인이 가장 많은 LA 쪽으로 가서 지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우선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미리 알아본 집에 가서 짐을 풀고 어학원 등록까지 일사천리로 마치니 정말 제가 한국을 떠나 멀리 와 있다는 것이 실감났어요. 곧 시작한 어학원 수업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알게 되었어요. 함께 영어 공부도 하고 수업을 마친 뒤에는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누며 친해졌죠. 제가 이런 환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한 제 스스로도 기특했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있지만 언젠가는 바닥을 보일 것이기에 저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비자로는 학업 위주라 일을 병행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이런 제 고민을 알고 있던 같은 반 한국인 친구가 어느 날 제안 하나를 하더군요. 많이는 아니어도 너 여기서 지냈는데 생활비에는 보탬이 될 만할 거야. 그래도 정해진 시간보다 오버해서 일하면 불법으로 걸리잖아. 걸려서 추방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야, 그런 거 다 따지면 이 나라에서 못 살지. 물가는 비싸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라도 몰래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여기 있는 유학생 애들 다 뒤로는 이렇게 일하고 살아. 네가 걱정하는 만큼 걸리지도 않아. 마음 한켠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저는 결국 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하게 된 일은 아주 독특했어요. 사정상 미국으로 와서 거주하는 한국인 가족들 중에 간혹 한국인 영어 선생님을 구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저는 의아해 친구에게 물었죠. 한국 아이인데 한국인 선생님을 구한다고? 여기 미국에서? 왜? 바로 미국인 과외를 붙이면 좋은데 가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낯설고 무서워해서 오히려 영어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을 한국어랑 영어를 섞어서 부드럽고 천천히 적응시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그 애들이 나중에 적응 잘해서 미국인 선생님 붙으면 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선생을 찾는 부자 엄마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한국인이라고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잖아. 한국 학벌이랑 영어 시험 점수도 갖다 바쳐야 돼. 검증을 해야 되니까. 아,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엄청 많더라고. 미국까지 와서 그렇게 고학년 선생들 과외를 붙이는 거 진짜 놀랍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너같이 학벌 좋고 영어 잘하는 한국인이면 오히려 학생을 골라서 할 수도 있어. 페이도 올릴 수 있고. 나 영어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너 정도면 완전 잘하는 거지. 여기 애들 막 식당 같은 데서 일하면서 배운 영어랑 차원이 다르잖아.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너 이거 일하는 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왜? 왜기는 네 비자로 이렇게 일하는 건 안 되니까. 다들 알고도 쉬쉬하기는 하는데 가끔 배알 꼴린 인간들이 신고할지 누가 알아. 지네는 영어 안 돼서 어디 식당 보조 같은 일만 하고 그러니까. 샘도 나고 얄미우니까 신고할 수도 있지. 편하고 보수가 나쁘지는 않은데 막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라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한국 가서도 조심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알았어.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매우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영어에 적응할 수 있게 미국에서 고학력 한국인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니 너무 아이러니하고 이상했죠. 하지만 그들로 인해 제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수입이 생긴다면 또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요.
다행히 저는 5살부터 10살까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 가르쳤어요. 적응을 빨리 하는 아이들은 3개월 정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은 6개월 넘어서까지 같이 공부를 했죠. 제 어학원 공부도 할 수 있으면서 크게 피곤한 일도 아니라 저는 나름 만족해하며 거해를 했어요. 부자 엄마들이라 제가 잘하면 거해비도 넉넉히 줘서 나가는 생활비보다 벌리는 돈이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원래 LA에서는 어학원에 1년만 다니고 보스턴으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과외 일을 하면서 3년이나 그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저는 3년 동안 지냈던 LA를 떠나 짐을 챙겨 떠났어요. 보스턴은 제가 꿈에 그리던 도시였어요. 누구나 알 법한 유명 대학들도 즐비하고 어릴 때 처음 본 미국 영화 배경이어서 로망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잘하면 보스턴에서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LA에서 친하게 지내던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보스턴에 아는 사람이 구인 중이라며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라고 권유해 줬거든요. 정말 운 좋게 저는 면접 기회까지 얻었고 미국에서 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이 있으면 미국에 오래 거주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 기분이 더 좋았죠. 게다가 외국인이고 신입이라 열정페이 정도 생각했었는데 연봉도 만족스러웠어요. 뭔가 제 미국 생활이 너무 순탄하게 잘 풀리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죠. 보스턴에서 회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4년 차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나이도 30에 접어들었죠. 그동안 회사 일도 손에 많이 익었고 여유로운 미국 생활도 잘 누리고 있는 때였어요. 가끔 연애도 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제 짝이라는 느낌을 드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그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업무상 미국으로 출장을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보스턴 출장이 처음이라 헤매던 그를 우연히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강하게 빠져들었어요. 서로의 감정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좋아졌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미국과 한국, 장거리 커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너무 좋았지만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도 저도 서로를 너무 좋아하고 애틋해했어요. 내가 회사에 내 출장지 보스턴으로 픽스해달라고 부탁했어. 이제 다른 도시는 안 가게 될 거야. 정말? 그럼 너무 좋지. 그래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 저희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장기 휴가로 한국에 들어오거나 남자친구가 4, 5개월에 한 번씩 보스턴으로 출장을 와서 아예 못 만나는 커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순간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었죠. 은지야, 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너는 계속 미국에서 살고 싶은 거지? 아무래도 내 꿈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왜? 서운해? 아니야. 네 오랜 꿈이었다는데 뭐. 매번 이렇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렇지. 오빠가 미국으로 아예 오는 건 좀 어려운가?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특히 엄마가. 나 여기 며칠씩 출장 오는 것도 탐탁치 않아 하셔. 불안하시대. 아,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은지 너 우리 엄마 오해하고 그러지 마. 내가 어릴 때 많이 아파서서 곁에 두시고도 늘 불안한 마음이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알지.
게다가 오빠는 외아들인데 더 그러시겠다고 생각해. 내가 아들이 하나만 있어도 그럴 것 같아. 저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했어요. 저도 30대에 접어들었고 오빠는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 결혼 상대가 아니라면 놓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번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러다 남자친구와 도무지 헤어질 용기가 없었던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오빠, 나 한국 갈게. 뭐?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겠다고? 오빠가 지난번에 나한테 프로포즈까지 해줬잖아. 나도 오빠랑 도저히 못 헤어지겠어. 같이 있고 싶어.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래도 되겠어? 은지 네가 미국을 떠나도? 너무 아쉽고 슬프기는 하겠지. 대신 오빠가 내가 여기 생활이 생각이 안 날 만큼 잘해줘야 돼? 당연하지. 미국의 밑자도 생각 안 날 만큼 너한테 잘할게. 고마워, 은지야.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미국을 떠나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아쉬웠지만 제 평생 반려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은지야. 네가 잘 결정한 거야. 미국에서 살아도 보고 일도 하고 친구들도 사귄 것은 이미 해봤잖아. 계속 미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해서 네가 꿈을 못 이룬 것은 아니야. 충분히 여기서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한국에 가서 승재 오빠랑 결혼하는 게 맞아. 한국에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 반복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이며 다독였어요. 회사에도 퇴사 의사를 밝히니 동료들이 너무 아쉬워하더군요. 이혼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농담까지 던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 좋아했죠. 게다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 다 정리하고 들어왔다고 하니 더 반기시더군요. 엄마랑 아빠한테 남자친구 언제 인사시켜줄 거야? 아주 궁금해 죽겠어. 엄마가 그렇게 한국 다시 들어오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해도 안 듣더니 어떻게 거기서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남자를 사귀어 갖고는 결혼하겠다고 돌아온 거야?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엄마랑 아빠가 직접 보고 싶어. 알았어. 금방 인사시킨다니까. 나도 여기 생활에 다시 적응 좀 하고. 하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렸어요. 멀끔하고 훤칠한 인물에 좋은 직장까지 다닌다고 하니 이미 부모님 눈에는 잘난 사위를 들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오빠 되게 좋아하네. 내가 은지 너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신 거지. 우리 오빠 말도 예쁘게 하네.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은지가 그 조건을 다 포기하고 나만 보고 여기까지 와줬는데. 은지야, 너 일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너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일할 생각하지 말고 나랑 결혼만 해줘. 오빠, 어떻게 그래. 한국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지. 오빠랑 결혼한다고 갑자기 집에 들어 앉아있기만 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 살린다니까. 오빠만 믿어. 오빠가 진짜 잘할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둘이 벌면 더 돈이 빨리 모이겠지. 아기는 조금 더 있다가 갖기로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나 직장 새로 알아봐서 다닐게. 우리 은지 고생시키기 싫은데. 고생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러는 거야. 오빠 마음은 충분히 알아. 진짜 고마워. 저는 남자친구가 점점 더 좋아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은지야, 우리 집에 인사 가자.
벌써? 나 아직 일 못 구했는데. 일 구하고 말고 무슨 상관이야.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빨리 너 보여주고 싶어. 그래야 빨리 결혼도 하지. 그건 그렇지만 지금 직장도 없는 며느리 보는 거 괜찮으실까? 네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 오빠가 다 책임진다니까. 남자친구는 저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뭐든지 서둘렀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아직 적당한 직장을 찾지 못한 채로 인사를 남자친구 집에 가게 되었어요. 엄마, 여기가 은지예요. 나랑 결혼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은지 씨군요. 우리 승재가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은지 씨 얘기를 하든지 이제야 만나네요. 사실 남자친구 엄마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저와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팔짱을 풀지 않아 확실한 거리감을 주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승재가 그러던데 미국에서 있다 왔다고요? 네, 거의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혼자요?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 혼자 가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랑 같이도 아니고 혼자라. 가서 뭐 돈 벌었어요? 처음에는 어학원 다니면서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여서 열심히 했고요. 무슨 아르바이트였는데요? 공부하는 빚으로 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 사실 약간 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조금 더 일한 건 사실이지만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예 손 놓고 지낼 수만은 없었거든요. 한국 아이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전까지 도와주는 개인 과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을 개인 과외해주는 일이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다 보니 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미국 생활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묘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어요. 나도 뭐 외국을 안 다녀본 것은 아닌데 외국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을 제일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같은 한국인끼리 뒤통수 친다고. 아,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 주변에는 외국인 친구가 조금 더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지낸 한국인들도 크게 나쁜 사람은 없었고요. 그 후로도 오빠 어머니의 끈질기고 기분 나쁜 신문이 계속되었어요. 그럼 뭐 LA? 거기서 살았겠네요. 처음에 3년 정도 LA에서 지내다 나중에 보스턴으로 건너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승재 오빠를 알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마는 우리 은지 뭐 취조해? 내가 대충 얘기했잖아. 뭘 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듯이 물어. 우리 은지 불편하게. 엄마가 그 정도도 못 물어보니?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니까 그렇지. 거기서 뭘 하고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우리는 은지 씨 입으로 통해서밖에 모르잖니.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마음껏 여쭤보세요. 저는 그날 오빠 집에서 거의 2~3시간에 걸쳐 제 미국 생활에 대해 떠들다 나와야 했어요. 그만큼 오빠 어머니는 사소한 것까지 제게 질문했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 앞에서 외국인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있느냐는 둥, 혼자 생활하는데 남자와 동거는 해본 적 있냐는 둥,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도를 넘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는 했죠. 저는 급격히 피곤이 몰려왔어요. 이상하리만큼 제게 집요하게 묻는 느낌이 들었지만 외국에서 산 경험담이 그만큼 궁금하신가 보다 하고 그날의 만남을 별일 아닌 듯 넘겼어요. 그 뒤로 상견례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오빠의 성화에 저희는 벌써 식장부터 알아보고 다녔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결혼식장이 많이 폐업을 해서 빨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대. 그래도
부모님들 상견례도 아직 안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도 되나?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이따 웨딩 플래너 4시에 만나기로 했지? 4시. 우리 은지는 뭘 입어도 예쁘겠지만 제일 화려한 드레스랑 제일 좋은 웨딩 사진 찍어달라고 해야지. 아, 오빠도 참. 성격 급한 오빠가 밀어붙여 저희는 그날 바로 웨딩 플래너와 계약까지 마치고 선금까지 내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뭐 남았지? 아, 허니문 정해야지. 오빠 가고 싶은 데 있어? 나야 우리 은지랑 같이 가는 데면 어디든 좋지. 유럽 쪽 어때? 좋아. 말이 나온 김에 저희는 신혼집까지 알아보러 다녔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한 전날이었어요. 이상하게 하루 종일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를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고 부재중 전화도 여러 통 남겼지만 전혀 답이 없었죠. 결국 집 계약 당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오빠 집까지 찾아가게 되었어요.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터덜터덜 걸어오는 남자친구가 보였죠. 승지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우리 신혼집 계약하기로 한 거 잊었어? 계약 파기됐잖아. 도대체 말도 없이 왜 연락이 안 된 거야? 저는 속상한 마음에 원망스러운 말투로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오빠, 왜 그래? 말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나한테 뭐 화난 일 있어? 남자친구는 거칠게 제 손을 뿌리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갑자기 돌변한 남자친구 앞에서 할 말을 잃었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가 화가 났으면 뭐 때문이라고 말이라도 해줘야지. 완전히 눈빛이 변했어.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워. 저는 밤새 울며 제가 잘못한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지만 연락이 끊기기 전날까지 다정하게 통화를 하다 잠든 기억밖에 나지를 않았어요. 저는 일주일 넘게 기다렸지만 그 후로도 그에게서는 먼저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다시 오빠 집 앞을 찾아갔고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카페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어? 너랑 할 이야기 없어. 뭐? 도대체 왜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지금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답답해 죽겠는 건 바로 나야, 김은지. 너 때문에 우리 결혼 다 망했어.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 내가 뭘 다 망쳤다는 거야?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재밌었니? 네 손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웃겼어? 내가 오빠를 왜 속여? 무슨 말이야? 더 미국에서 있었던 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네가 뭘 하고 다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최소한 나한테는 미리 말해줬어야지. 내 미국 생활은 오빠가 더 잘 알잖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널 보스턴에서 만났지. LA에 있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너를 통해 들었을 뿐이고. 그게 다인데 내가 뭘 더 얘기해, 어? 너 LA에서 했다는 개인 과잉이 뭐니?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뭔 소리야. 개인 가해했던 걸 내가 왜 오빠한테 거짓말해. 진짜 한국 아이들 미국에서 적응하기 전까지 한국어 섞어가면서 영어 가르쳐주고 했다니까. 나랑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 이름도 몇 명 오빠한테 얘기한 적 있잖아. 그게 애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남자 이름? 이제는 좀 솔직해져봐, 김은지. 도대체 뭘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너 미국에서 이상한 일 했잖아. 뭐? 무슨 일? 진짜 내 입으로 말을 꺼내기도 수치스럽다. 그 뒤로 남자친구가 꺼낸 말들은
정말 듣고도 못 믿을 만한 이야기였어요. 너 사실 거기서 남자들 만나서 이상한 짓 하고 돈 벌었잖아. 가끔 한국 여자들이 돈을 빨리 그리고 많이 벌려고 외국에서 질 나쁜 쪽으로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게 내 여자친구 일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질 나쁜? 내가 뭐 돈 받고 몸 팔고 했다는 소리야? 이제야 정확히 실토를 하시네. LA에서 너 엄청 유명했다며? 한인들 사이에서. 내가 남자들한테 성적으로 매매를 하고 다녔다고? 누가 그래? 어? 네가 했다는 개인 과외 다 그런 거 맞잖아. 쉬쉬하면 다 감춰질 줄 알았어? 미국에서 그런 더러운 짓 하고 모른 척하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저는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져들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제가 LA에서 저질적인 일을 하고 다녔다고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그때 집에 왔다 간 다음에 이미 네 뒷조사 다 해봤어. 발뺌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LA에 살았던 24살 김은지. 온갖 추잡스러운 일은 다 하고 다녔던 거 맞잖아.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어머니는 어디서 뭘 들으셨길래? 얘기인즉슨 이 모든 것은 오빠네 어머니의 과한 의심이 초래한 일이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외국 여행은 다니면서도 외국에서 일정 시간 이상 거주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주 큰 반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외국에서 나쁜 짓을 하고 한국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척 탈을 뒤집어 쓰고 산다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첫 방문 때도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신문하듯 대했던 것이고요. LA에서 사는 엄마 지인이 얼마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대.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 한인 마을에서 예전에 물을 흐리고 다녔던 한 여자 이야기를 엄마한테 해주셨던 거고. 그게 왜 나라고 단정 짓는 건데? 이름, 나이, 사는 곳까지 다 똑같다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하는데도 넌 계속 발뺌할 거야?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 그래서 그 여자 이름도 김은지, 나이도 24살. 그걸로 물 흐리고 다녔던 한국 여자애를 나로 확신한다는 게 말이 돼? 네 사진도 봤어, 그 엄마 지인이. 내 사진을? 그래, 그분이 김은지 너 맞다고 했대. 참, 나 어이가 없어서. 난 정말 억울하다고. 우연치고는 모든 것이 너무 다 딱 들어맞지 않아? 같은 시기에 그 넓고 많은 나라에 미국, 그것도 LA 한인타운. 이름이랑 나이까지 똑같은데 그 지인이 네 얼굴 보고는 맞다고 했으니 억울하다고 할 일은 아니지 않아? 우연일 수도 있잖아. 우연치고는 너무 딱 다 맞아떨어져. 오빠, 도대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정말 나 아니야. 난 애들 개인 과외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학원 다니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해보니 내가 무슨 한국 애들 개인 과외냐고 물었을 때도 넌 그냥 대충 흘려 말했어. 다한테 말할 수 없었겠지. 다 거짓말이니까. 개인 과외 이야기는 당시에 돈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있었던 일이고 크게 떠들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아주 합법적으로 한 일은 아니었어서 그랬던 거지. 혹시라도 걸리면 바로 미국에서 추방이니까. 여기는 지금 한국이야. 뭐 찔리는 게 있다고 나한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는 이유는 뭔데? 말했잖아. 돈은 벌었지만 막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다 옛날에 끝난 일인데 지금 오빠한테 자세히 말해 뭐해. 안 그래? 아니, 넌 과거를 숨기니까 나한테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거야. 더러운 돈이니까 자랑스럽게 얘기 못했던 것이고. 남자친구 말을 듣고 있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제 이름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인데 연령대와 거주했던 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를 그런 싸구려 여자로 보다니.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여자가 LA에서 그 짓거리에서 돈 엄청 벌고 다른 도시로 튀었다고 하던데. 보스턴이라든가? 이래도 네가 아니야? 뭐? 말도 안 돼. 인정하기 싫겠지, 그게 너라는 걸.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야. 오빠, 이거 진짜 다 오해야. 나는 돈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한 적 정말 추호도 없어. 내가 미국에서 내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 매도해버릴 수가 있어.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때 저 멀리서 남자친구의 엄마가 다가오더군요. 김은지? 외국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으면서 감히 우리를 속이고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더러운 그 손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치워. 여기저기 몸막 굴린 년이 어디서? 그 김은지가 저라고 했던 지인분 제가 만나볼게요. 정말 제 사진을 보고 맞다고 했는지 저도 확인해야겠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제가 왜 그 더러운 여자 취급받아야 하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그분 제가 만나볼게요. 우리 아들 진짜 귀한 애야. 어릴 때부터 아파서 내가 밤새 간호하고 좋다는 약 다 쓰고 용하다는 의사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멀쩡히 살려놓은 아들이라고. 너 같은 계집애가 우리 아들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끔찍한데 감히 결혼 생각을 해? 내가 너 당장 사기죄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 혹시 너희 부모님도 아시니? 네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천박한 짓으로 돈 벌어 신분 세탁까지 하고 살았던 거?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가고 귓가에 멍한 소리만이 울렸어요. 그저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부모님까지 욕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부모님? 내가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왜 욕을 먹어야 하는데? 어? 증거 있어? 내가 지저분하게 살았다는 증거 있냐고. 하, 이제야 본성이 나오네. 증거야 차고 넘치지. 내 지인이 네 사진 보자마자 딱 집더라. 그물 흘리던 여자애가 너같이 생겼다고. 어디서 발뺌을 하려고 지랄이야. 그 지인 데려오라고. 내 면상 직접 보여줄 테니까 내 앞에 데리고 와. 내가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진짜로 본 적 있는지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 야, 김은지, 너 이제 막 나가자는 거냐? 감히 우리 엄마한테 어디서 반말을 찍찍 갈겨. 막 나가자고 처음부터 덤빈 건 너랑 네 엄마잖아. 내가 아니라는데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 지금 내가 내 혀 깨물고 죽고 싶다. 내가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었지. 너같이 귀 얇고 중심 없는 머저리 새끼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몇 년이나 하고 결혼하겠다고 한국까지 쫓아왔는지. 네가 네 엄마 말만 듣고 나를 이렇게 대해? 그래, 나도 너한테 미련 없어. 나 우리 부모님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당신들한테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진짜 더러운 족속들은 당신들이야.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갑자기 났는지 평소에 욕은 1도 못하는 제가 랩을 하듯이 그들에게 쏴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쌍욕을 다 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실 걸어오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내가 지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다 버리고 한국에 온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배신감과 억울함이 가슴속에 실타래처럼 엉켜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고 먹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서 끊임없이 우는 저를 부모님도 크게 걱정하고 계셨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꼬박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고만 지냈니 살이 3kg나 넘게 빠졌더군요. 부모님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 같다며 대충 눈치를 채셨지만 제가 막말을 들은 더 이상 상황을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두 분의 마음이 상할까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그냥 그와 헤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나 다시 미국에 돌아갈게. 그놈이랑 헤어졌다고 다시 미국에 가? 그깟 놈 그냥 잊어버려. 그깟 놈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기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미안해. 내가 전보다 더 자주 한국에 휴가 올게. 희한하게도 저는 아무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뭔가 더 미국에서 잘 지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기분이었죠. 출국 전 저는 이미 몇 군데 이력서를 낸 후였고 벌써 면접 요청을 받은 곳도 꽤 있었어요.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치고 다시 부모님과 헤어져 저는 미국으로 갔어요. 이곳저곳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한참 바쁜 와중에 전 남자친구에게서 갑자기 쉴 새 없이 연락이 빗발쳤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안 받았지만 하도 귀찮게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죠. 은지야, 나야 승재. 알아. 무슨 일이야? 다시 미국 갔다고 들었어. 잘 지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한가하게 내 안부나 물으려고 이 멀리까지 이렇게 전화한 건 아닐 거고. 용건만 말해, 간단히. 은지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돌아와주라, 제발. 갑자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더러운 년이라며 네 엄마랑 합심해서 몰아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용서를 빌고 있어? 너 또라이니? 내가 진짜 미안해. 다 오해였어. 그 엄마 지인이 네 얼굴 안다는 것도 다 오해였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였어. 그 잘못된 정보가 나나 엄마한테 돌아왔던 거고. 제발 용서해줘. 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에 대한 제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 정도였던 거야, 우리는. 남의 말에 상대방을 의심할 만큼. 딱 그 정도였던 사이야. 네 덕분에 잠깐 한국에 쉬러 다녀왔다고 생각할게. 좀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하기는 했지만 너 덕분에, 아니 병신 같은 니네 모자 덕분에 난 쓰레기 분리수거 잘했다. 너희 그 잘난 지인한테 언제 한번 절이라도 올리러 찾아갈까 봐. 은지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결혼 서두를 때부터 알아봤어. 잠깐이나마 너 같은 자식을 믿고 모든 결정을 한 내가 한심하다. 나보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해봐. 어디 한번 해봐. 결국은 다른 사람과 저를 동인이로 착각한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그들의 지인이 저를 구원한 셈이었어요. 처음부터 외국에 혼자 거주한다며 의심의 색안경을 끼고 저를 대했던 그의 어머니. 어리석게도 사랑하는 저보다 남의 말을 먼저 믿은 전 남자친구. 하지만 제 자신 스스로도 반성해야 했어요.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더 좋은 직장에 더 높은 연봉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만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곁에 두었죠. 정말 흔하디 흔한 제 이름 하나로 뜻밖의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 이런 사건까지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지극히 평범하고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 개명하고 싶었던 내 이름 김은지. 저는 지금 제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좋답니다. 저만큼 자기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오늘은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쩔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이 꽃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